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작원 21호 실수로 신분을 드러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쫓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16년 만에 난수 방송을 재개를 했는데, 처음에는 공작원 27호에게만 난수 방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공작원 27호의 임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쫓을 세력을 규합하는, 그것이 주 임무죠. 그때는 세월호 사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도저히 탄핵 사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공작원 21호를 호출해가지고 지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주 임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졌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은 드루킹 같은 국내 조직은 물론이거니와 중국과 북한에서 댓글 부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이 되었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조직이 없기 때문에 안기부와 경찰, 보안사에서 대응을 하다가 내부에 있는 첩자들이 정보를 제공을 했고, 이 정보를 내부자 정보 제공으로 내세우면서 야권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때도 다른 쪽에서는 최순실에 대한 뒷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죠. 그래서 최순실 남편 정윤회를 가까이 하는 그런 쪽의 인물들이 감시 활동을 계속했었고, 그들의 활동이 취임 한해 8월달 정도에 야권에 의해서 정보화가 되지만, 그때는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묻어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총력을 다할 때입니다. 그랬다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 기획한 것이 탄로가 나서 무산되고 바로 최순실 사건으로 공작화가 이루어지죠. 그때 최순실 사건의 이슈는 승마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발로 끝나자 바로 일주일 후에 또다시 세월호 사건이 난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깥으로는 새 나왔는데, 그 배경이 바로 공작원 21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작원 21호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부터도 감시 활동을 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권 후보로 활동을 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최순실 사건을 다시 탄핵의 이슈화로 만들 때는 승마비리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준다는 사실을 알고 최순실이 국정 개입을 해가지고 농단을 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려면은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권 후보 시절에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공작원 21호와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진으로 채용돼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공작원 21호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권 후보 시절 때부터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쳐주고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고 독일에 갔을 때 그 연설문을 최순실이 고쳐줬다, 이렇게 꾸며놓은 거죠. 그 연설문을 비서진들은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작원 21호와 머리를 맞대고 빨간 줄을 쳐대면서 자료를 조작을 했지만, 그런 자료를 청와대 내 컴퓨터에다가 심어놓고 조작을 하려고 했지만 최순실이 들락날락한 그 동선과 일치하지 않아서 포기를 했고, 그래서 노트북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자료를 심으려고 해도 그것도 동정과 동선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다가 제일 먼저 적화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접촉을 해서 모든 자료를 홍석현 회장에게 건네주고, 홍석현은 이를 JTBC로 넘겨주면서 그때부터 김한수의 태블릿이 등장을 해가지고 공작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JTBC에 의해서 여론화가 확실하게 되자 그런 공작을 했던 비서진들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유도하고 연설문을 국민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연설문을 읽어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모든 국민은 분노를 했던 거죠. 정말로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을 도와주거나 최소한 묵인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연설을 한 겁니다. 이런 과정들은 우종창 기자나 변희재의 자료들을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않겠으며, 단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시절 때부터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에게 USB로 자료가 넘겨질 때까지 과정만 봐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21호가 누구다 하는 거는 이미 알았을 겁니다.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지금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공작원 21호는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친분 관계는 아니고 감시 대상자였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 가족도 잘 알고 최순실의 남편에게도 많은 공작을 했던 인물인데, 딱 하나 몰랐던 것이 바로 최순실이 그 직전에 이름을 고쳤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란 여자가 이름을 최서원으로 바꿨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고, 공작원 21호도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JTBC로 넘기고, JTBC에서는 태블릿 PC를 누군가와 함께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거의 끝날 무렵쯤에 바로 최순실 이름을 최서원으로 바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USB에 있는 자료를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자료로 만들려고 하면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루팅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루팅을 하지 않으면은 최근에 입력한 그 날짜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조작한 게 바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루팅을 해야 되는데, 루팅을 하게 되면은 자죽이 남습니다. 그렇게 자죽이 남게끔 해놓고 작업을 했는데 다시 또 이름을 최서원으로 고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부담이 있으니까 JTBC는 그냥 최순실로 발표를 해버리고, 중앙일보 기사로는 최순실 가족이 이름을 바꾼 거, 그러니까 최순실 아버지도 이름을 바꿨고 최순실도 이름을 바꾼 사실을 보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한 해 8월 달로 돌아가 보면은 8월 달에 문체부에서 최순실 경마권으로 많은 잡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공작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내에 탄핵된다는 걸 알고 대통령 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위 보고를 해댑니다. 이 사실들을 국방부에 출입을 하는 기자가 문체부에 들러서 그때 들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놓지만 국방부 출입 기자가 문체부는 뭐하러 드나들고 문체부에도 출입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공작이란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최순실 승마 비리 사건을 접어놓습니다. 일단 그러다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 공작이란 게 드러나가지고 무산돼버리고 그 후 일주일 있다가 바로 공작원 21호가 천주교 신부에게 오다를 주고, 천주교 신부는 안민석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물론 공작원 21호가 직접 천주교 신부에게 연락을 한 건 아니고 누군가에게 지령을 내리고, 그 사람은 바로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지령을 내리고 국방부 출입기자가 바로 천주교 신부에게 연락을 하고 천주교 신부가 안민석 의원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공작원 세계는 점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안민석 의원이 자료를 다 받고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국회에서 터뜨리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겁니다. 이 공작은 최순실 승마 비리지 최순실의 국정농단 개입이라는 연설문 수정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에서 고위직으로 있었던 분들은 다 공작원 21호가 누구다 이렇게 짐작을 할 겁니다. 지금쯤 짐작을 한들 신고도 할 수 없겠거니와 신고를 했다고 해도 조사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다가는 연락 두절이 됐다가 변사체로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들 몸을 사리겠죠. 그렇지만 신분이 탄로가 난 공작원 21호도 무사하지는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이가 들어서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을 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지금의 국정원장인 박지원 씨입니다. 부인인 이휘호 여사도 면회를 못했는데 유일하게 박지원 씨만 죽을 때까지 접촉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이 발표가 되자 기자들이 일제히 박지원 씨에게 추궁을 했었습니다. 그때 박지원 씨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죽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장소는 세브란스 병원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북한 경찰을 납치해서 감금해가지고 고문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김대중 대통령 도서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노벨 평화상 자료를 갖다 놓기도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부인도 면회가 안 되는데 박지원 씨만 면회를 하면서 나아진다, 좋아진다, 이러다가 갑자기 사망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믿을 사람은 없었지만 아무도 그 이상 묻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사망이 바로 직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원 21호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네티즌 수사대가 있습니다. 먼저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고 폭동화까지 갈 계획을 세워서 누군가를 시켜서 분신 자살까지 했었지만 그 과정을 어떤 네티즌이 인터넷에 시시각각 그 정황을 올려놓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안에다가 난간을 설치하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신나를 끼얹고 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봤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격자 중에서 한 사람이 분신 자살을 119에다 신고를 했는데 바로 그 신고자의 신상을 네티즌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저 신고자는 과거에도 시국 분신 자살 사건만 몇 번을 신고한 사람이다.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인터넷에 글이 올라가자 신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대꾸를 하다가 분신 자살자가 신용불량자다. 이런 또 글이 올라옵니다. 바로 사태가 거기까지 가게 되니까 신고자도 쏙 들어가 버리고 열사로 추모를 하고 사회장을 준비하던 수많은 조직들이 다 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게 공작을 한 사건이 그 순간 끝나버린 거죠. 이 사건에서 보듯이 누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인물 중에서 공작원 21호를 알아본 사람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도 안 나가고 사과도 안 합니다. 사과만 하면 풀어준다. 이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절대로 사과를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돼서 한국에 태풍이 불어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김종인을 시켜서 대리 사과를 시킨 겁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왜 한국에서 벌어졌을까요? 모든 것을 정치권에서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속이면 속아 넘어가는데 정보를 쥐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속이는 건 쉬운 거죠. 속여놓고 개돼지들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을 본격적으로 속이기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넘는 겁니다. 그 세월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20년이니 벌써 2번은 강산이 변했고 언덕과 개천은 수십 번이 변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말이 사실인 걸로 알고 무조건 빨갱이를 시키는 대로 반대 세력은 토착 외구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고 박정희 이승만은 독재자다. 이런 말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일성 3대 가족의 가족 통치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바보짓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공작원 21호의 신분은 탄로가 난 겁니다. 이미. 그리고 공작원 신분이 탄로가 났기 때문에 공작 활동도 다 탄로가 났을 것이고 그리고 공작 대상이 누구였나도 다 확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인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이 될 거라고 또 나서고 있는 걸 본다면은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르막이 높을수록 내리막도 길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저들이 저지른 죄상이 세상에 드러날 때는 아주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다시는 한국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